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매매 기법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박스권 등락을 이용한 매매 전략인데요.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나 중국처럼 박스권 등락 기간이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상승 기간은 그저 1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장기간 박스권에서 등락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전통적인 매매 기법, 그러니까 기술적 지표를 이용한 매매 기법은 손실 확률이 아주 높아요. 더군다나 종목의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런 박스권 장세에서는 종목 간의 순환매락 할까요? 순환매매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작전 세력까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희생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미국처럼 이제 우상향하는 시장인 같으면 이런 방법을 이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한국이나 중국처럼 박스권에서 등락하는 기간이 예를 들어서 중심에서 그저 한 5% 10% 정도, 그죠? 이렇게 장기간 반복되는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도 위험해요.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난해 대비 40% 정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면 경건 전문가들이 시장을 어떻게 보면 바람잡이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품이 발생한 주식도 계속해서 사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연구소에서 2차전지 관련 주식에 대해서 몇 번 부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물론 10년, 20년이 있으면 다른 종목을, 다른 분야 또 사업을 개척하니까 기업은 물려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기업인 경우에는 스타트업 기업이 아니면요, PR이라고 합니까? 흔히들 주가 수익률이 그저 50배 이상 이래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평균이 15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3년 기다려야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3년 동안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등락하는 나라의 정시 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음고생하고 그 다음에 돈 잃고 건강까지 잃을 수 있는 투자 기법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방법은 한국에 안 맞다. 미국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박스권 매매를 하든 그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또 미국 기업들은 거기서 기술의 출발점이에요. 우리나라의 유망 기업들은 미국의 기술을 이전받은 것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반도체만 하더라도 원천 기술은 미국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거래처만 바꿔버려도, 또 아니면 자체적으로 정책을 바뀌어버려도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처럼 원천 기술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런 국가라면 장기 투자해도 개별 종목도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미국조차도 앞 시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영원한 기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장기적으로 올라가지만은 종목은 계속 바뀐다는 거죠. 한때 유망했던 기업들이 유망하지 못한 기업으로 전락해버리고, 요즘 인텔도 사실상 AMD에 밀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때는 잘 나갔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앞에서 제가 현대중공업 예를 들고 SK 하이닉스도 예를 들었는데, 한때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수렁에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박스권 등락을 이용한 매매 기법을 이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 가만히 보면 통계가 이제 그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지난 한 20년 이상 한국에서 박스권에 있을 때 10년은 작년에 큰 폭으로 올라도 개미들 다수가 희생됐는데, 박스권에 있을 때 개미들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없고, 지금 정권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제가 애널리스트 팀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한번 물어봤거든요. 너네들 정권 전문가인데 수익률이 어떻느냐고. 물론 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가족이나 또 아니면 자기들이 추천한 종목의 수익률이 박스권에 있을 때 어떻냐고 물으면 수익률 안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론적으로 안 되는 거는 현실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되는 것도 현실에서 안 되는 게 많은데, 이론적으로 안 되는 거를 현실에서 성공시키려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확률 자체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박스권 등락을 영화나 매매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방법이 이제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고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익률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인데, 투자자 정신건강에 좋아요. 왜냐하면 그거 한번 종목 잘못 선정해갖고 걸려들면요, 10년에 2년 3년, 경우에 따라서는 현대중공업처럼 10년 기다려도 답이 안 나와요. 더군다나 투자 금액을 늘렸거나 뭐 요즘 대출 없는 사람이 없다고 보면 뭐 어떻게 보면 뭐 대출받은 돈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굉장히 그 정신 건강에도 해롭고 육체 건강에도 도움 안 돼요, 이 방법이. 그리고 또 대부분 지수를 투자하면 그나마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지수는 장기 추세니까 어느 나라 없이. 근데 종목은 아니거든요. 어떤 기업도 부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거예요. 부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현대중공업처럼 50만원 하던 주가가 10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요 근래 제가 LG화학을 뭐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 근래에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하는 걸 봤거든요. 제가 봐도 생각을 해도 공매도 할 만한 매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버슈팅 됐다는 거죠. 그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시장성에 비추어 볼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지수는 모르겠는데, 그래 아마 종목은 그 상승 추세에 베팅 해버리면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난 뭐 20, 30년 동안 삼성전자 외에 이렇게 확실히 그 조금 장기 추세를 보인 기업도 그래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 회사를 보면 작년에 중국 호재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지금 중국이 전통적으로 기능성 화장품은 한국보다 앞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한약 산업이 발달한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능성 화장품이 거기서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태평양 같은 그런 게 한때 일시적으로 뭐 호재였죠. 중국이라는 큰 시장. 근데 중국이 그 기술을 전수받아 가는 순간에는 그 전통적인 한의학 기술과 접목될 경우에 경쟁력을 잃어버리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둔다면 상향하는 추세만 고집할 경우 개별 종목은 그 성공 확률보다 실패 확률이 오히려 저는 높다고 봐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지수는 시간만 가면 물리더라도 해결돼요. 지수 투자자들은. 그러나 종목 투자자들은 시간 가도 문제 해결 안 돼요. 한때 증권회사 중에 증권하관학교라고 불렀던 동서증권이 부도나 버렸잖아요. 그런 거 많거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에도 대우조선해양도 없어져 버렸잖아요. 한때는 조선업 황가 그런 분위기를 타고 엄청 매력적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조선업 환경이 바뀌어 버리면서 대단히 위험한 주식이 되는 거죠. 현대중업도 사실상 그래서 어려움에 직면한 거거든요. 다른 분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2차 산업전지, 메타버스 모두 다 똑같다고 봐요.
우선 요즘 분위기에 휩쓸릴 수 있지만은 그래서 그것도 PR이 50배 넘는 순간에는 위험한 거로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평균 PR이 18배라고 보면 3년 동안 경기가 계속 좋아야 되는데 그 확률 없거든요. 그러니까 50배 이상 나가는 그 PR이 높아지는 순간에는 위험한 주식으로 단정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문제가 없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주식은 기다린다고 될 수도 있지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투자 전략의 문제점은 뭐냐면, 단점인데 언제 얼마나 할지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도 또 않아요. 왜냐하면 통계락 하는 것도 있고 주가 결정 원리락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충실해버리면 그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오버슈팅 되면 조정받고, 또 실물 경제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조정받고, 그죠? 금리가 오르면 또 조정받고, 이런 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NH농협증권 그 통계를 한번 소개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고점 대비 23% 내려간 시점에 투자를 하면 안전하다는 그 통계를 제가 한번 얘기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매년 한 번은 발생하기 때문에 괜히 따라 들어가 가지고 물려갖고 2, 3년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 딱 이런 그 20% 정도 하락한 시점에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이나 아니면 지수에 투자하더라도 안전하고 수익률 높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가면. 그렇기 때문에 그 1년만 하면 뭐 그 단타 매매 방법이 앞설 수 있어요. 근데 5년, 10년을 가지고 평균을 내면 그 방법보다는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방법이 훨씬 우월한 거예요. 일부 정권 전문가들은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데, 종목은 그럼 자기들이 하느냐라는 거죠. 종목도 잘 모르면 그건 위험하거든요. 그러나 이 방법은 최소한 터지지는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손해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이 방법을 소개하니까 아마 11월 중에 한번 기회가 올 거예요. 지금은 3천선이 무너지는데 미국 중심 한번 조정받으면 그냥 그대로 2800선까지 내려갈 수 있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에는 11월 중에는 한번 기회가 올 것 같으니까 이 방법을 기억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실전에 응용을 하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박스권 등락을 이용한 매매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